21쪽에 16번. 요거는 어떻게 인수분해하면 좋을까? 일단 문자가 여러 개 있으니까 주인공을 하나 정해가지고 갈까요? 무엇을 주인공으로 정했죠? x. 그러면 x제곱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x 붙은 게 요거 하나밖에 없네, 그지? 그러면은 요거를 써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쓸 건데, 나머지 것들을 쓰려고 보니까 요렇게 세 개 있잖아. 요렇게 세 개가 뭐가 된다는 게 보여요. 완전 제곱식이 되네, 그치? 그러면 요거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면 마이너스를 묶어가지고 y 플러스 z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아니다, y 마이너스 z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맞죠? 그리고 끝에 플러스 y 마이너스 z가 한 번 더 있지. 맞죠? 그러면 이 부분대로 이제 인수분해를 완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y-z를 묶을 수가 있잖아, 얘네 둘한테서. 그럼 y-z를 묶어주고 나면 남는 게 뭐냐면 앞에 덩어리에서는 마이너스 y 플러스 z가 남았고요, 뒤에서는 1이 남았죠. 이렇게 되지겠지. 이해돼요? 네. 그러면 이제 앞에 거랑 전체적으로 봐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걸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봤을 때 이 끝부분은 통째로 지금 상수항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 괄호 두 개를 y-z하고 마이너스 y 그냥 씁시다. 마이너스 y 플러스 z 플러스 1 이렇게 놓고 잠깐만 y 묶었고 지금 묶었고 이게 부호가 지금 틀렸구나. 이 초록색 부분에서 y-z를 앞으로 묶은 거니까 마이너스를 얘가 가져갔죠. 그럼 여기는 다시 갈게요. 자, 이 부분을 마이너스를 빼놓고 마이너스 y-z로 묶는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덩어리는 지금 마이너스까지 땡긴 거잖아. 그럼 여기서 남는 게 y-z만 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있던 덩어리, 이 덩어리는 마이너스를 묶은 상태잖아,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이 전체를 다시 x에 대한 1차식으로 보면, 2차식으로 보면 y-z랑 y-z- 이렇게 두 덩어리고, 이 마이너스를 누군가한테 줘야 되겠지, 그치? 근데 우리는 x의 개수가 1이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럼 마이너스를 누구한테 줘야 될까요? 위아래 중에? 아래다 줘야 되지.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야지 여기서 플러스 1이 나올 테니까. 자, 그러면 앞에 이제 x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요렇게 한 줄, 요렇게 한 줄 해서 인수분해가 완성이 되겠네. 그러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z하고 x 마이너스 y 플러스 z 플러스 1하고 이렇게 되겠어. 그죠? 조금 복잡한 모양이네요. 그러면 답은 3번이죠, 3번. 어서 오세요. 그 다음 또 몇 번이라 했니, 얘들아? 20번이요. 자, 21쪽에 20번 문제입니다. 자, 20번 문제는 A, B, C가 다 서로 같지 않을 때 얘를 간단히 하면 그랬네. 분모는 이미 인수분해가 다 되어 있는 상태니까 분자만 잘 인수분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A제곱으로 묶여 있잖아. 그러면 A를 주인공으로 생각해가지고 이 분자를 한번 다시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B-C A제곱은 그대로 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를 한번 시켰다가 요거를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지금 쓰고 싶은 거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B제곱 A 나오겠죠. 여기선 C제곱 A 나오겠죠. 그러면 이걸 내가 마이너스로 묶으면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A 이렇게 되겠죠. 보여요? 그 다음에 요렇게 둘이 요렇게 분배해가지고 B제곱 C 하나 나올 거고 B제곱 C, 그 다음에 또 요렇게 뒤에 거 분배해가지고 마이너스 BC제곱 하나 나올 거고 요 상태. 그러면 요거는 이제 가운데 거는 합차 공식 한번 써주고 뒤에 거는 BC로 묶어주면 되겠네. 이렇게 묶어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몇 덩어리야, 얘들아? 세 덩어리. 세 덩어리의 공통인수 보이죠? B-C가 공통인수입니다. 이걸로 묶어버리면은 남는 것은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C A 플러스 BC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럼 요거 마지막 다시 BC에 마마 붙이면 되잖아. 그죠? BC에 마마 붙여가지고 인수분해를 마무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B-C, A-B, A-C 요게 분자야.
그럼 이게 분자고 원래 있던 분모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A-B, A-B는 완전 똑같고 그죠? B-C, B-C도 완전 똑같죠. 근데 이 C-A하고 A-C는 부호가 반대잖아, 그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호만 반대인 두 식인 거기 때문에 이 분수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인수분해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분자를 잘 인수분해 하시면 답 나오죠. 자, 또 21, 22쪽에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어요? 26번. 26번. 오케이. 26번. 자, 22쪽에 26번 보겠습니다. x제곱의 개수가 1인 두 2차식에 대해서 이렇게 됐다. 요거 인수분해 했어요, 얘들아? 얼마 넣으면 0 되는지 찾았어요? 2 넣으면 0 된다. 그럼 2로 조립제법 먼저 할게요. 2 그다음에 1, 3, 마3, 마11, 마6 그럼 1, 2, 5, 10, 7, 14, 3, 6, 0 이렇게 됐으니까 일단 x-2 하나 뽑았고 그리고 남은 게 x세제곱 플러스 5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3이네. 여기다가 얼마 넣으면 0 될까? 1은 안 되고 그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로 다시 한번 조립제법. 그러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4, 3, 마이너스 3, 0 이렇게 돼요. 그럼 이 마지막에 남아있는 거는 1, 3의 풀풀로 인수분해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럼 x-2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뽑았으니까 x 플러스 1 인수 하나 나온 거고 그리고 나머지 식에서 x 플러스 1이 한 번 더 나왔죠. 그럼 이거 이렇게 되고 x 플러스 3 이렇게 지금 인수분해가 된 건데 이게 두 2차식의 곱이란 말이야. fx하고 gx라는 두 2차식이 곱해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이런 얘기잖아요. fx랑 gx가 여기 지금 괄호가 총 4개 있는 건데 이 4개의 괄호를 각각 2개, 2개씩 가져가라는 얘기죠. 그래야지 얘도 2차식이 되고 얘도 2차식이 될 테니까. 그쵸? 둘둘 가져갈 건데 근데 봐봐. f-3은 0이 아니래. 이게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건 뭐냐면 fx는 요 중에서 누구는 갖고 가지 말아라. 요거는 갖고 가지 말아라. 그러면 얘는 누구 거란 얘기야? gx가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x 플러스 3 하나 써주고 또 얘도 이 두 번째 조건도 마찬가지. g2는 0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럼 gx라는 애는 얘를 가져가지 말아라. 그럼 얘는 누가 가져가? fx가 가져가. 요렇게 확실한 것들을 주고 보니까 남은 건 x 플러스 1만 2개 남았잖아요. 그럼 x 플러스 1을 얘한테도 하나 주고 얘한테도 하나 주면 모든 조건이 만족이 되겠죠. 그지? 이렇게 fx, gx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f1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겠죠? 2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인수분해 쫙 해놓고 문제의 조건을 잘 따져보면 돼요. 자, 또 이 페이지 질문 있나요? 22까지. 건우 어제는 몇 시에 잤어? 3시 반? 그래. 좀만 일찍 자자. 그래도 아무리 늦어도 한 2시? 그지?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너무 생활 패턴이 깨지니까. 자, 22 그럼 넘어가서 23쪽, 24쪽에 질문 있나요? 29번이요. 29, 31, 29번은 얘가 x의 제곱의 개수가 1인 두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요거 상반식이네, 그지? 상반식이죠? 상반식 푸는 방식대로 해봤어요? 자, x제곱으로 일단 묶어내는 거잖아.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분의 4 플러스 x제곱 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상반식이니까 자, 끼리끼리 묶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앞으로 당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놈이랑 요놈 마이너스 4로 묶어가지고 x 플러스 x분의 1 묶어주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똑같이 왔어, 세번아?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지? 그죠? 얘를 a로 치환하죠. 얘를 a로 치환하면 얘는 자동으로 a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럼 앞에 x제곱은 그냥 붙여놓고요. 여기서 a제곱 마이너스 4a 그리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x제곱 a 마이너스 5 a 플러스 1이죠. 그치? 그럼 그 상태에서 다시 a 자리에 원래 거 집어넣어요. 그러면 x제곱에 a 플러스 x 아니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요 x제곱 x 두 개잖아. x 하나는 여기다 뿌려주고 하나는 여기다 뿌려주고 그치? 그럼 앞에 있던 식은 뭐가 되냐? x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순서 살짝 바꾼 거고 얘 뒤에 거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얘네 둘을 각각 fx, gx 뭐 누가 f고 누가 g인지는 상관없어. 어차피 우리는 둘 다 2 집어넣어서 더할 거니까. 그쵸? 그럼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은 얼마야? 4 마이너스 10 플러스 1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밑에 식에다가 2 집어넣으면은 4 플러스 2 플러스 1 그러면 7이 되겠네. 그치? 그럼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2가 되겠죠. 2 답은 2 상반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 그것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또 23쪽에 질문 있나요? 아까 31번? 31번 31번은 개인적으로 합시다. 한번 쫙 전개시켰다가 인수분해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깔끔하게 괄호 3개로 탁탁탁 인수분해 될 거예요. 자 24쪽까지 또 질문하고 싶은 거 넘어갑시다. 그러면 다음 단원으로 가서 복소수 단원 26쪽에 질문 있나요? 27 종겸이 복소수 괜찮아요? 괜찮아? 할만해? 28쪽은요? 19번이요. 19번 자 28쪽에 19번 보겠습니다. 0이 아닌 복소수 z에 대해서 z반은 켤레 복소수일 때 항상 실수인 것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요런 것들은 뭘 일단 전제해 놓고 출발하면 좋으냐면 우리가 복소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켤레 복소수에 대해서 z와 z바를 합치면 예린아 무조건 뭐 나온다는 거 알아요? 그치 이거 무조건 실수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z와 z바를 곱해도 무조건 뭐야? 이것도 실수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만약에 1번이 항상 실수냐 이걸 확인하려면 이걸 z 플러스 z바의 제곱 마이너스 2zz바로 바꿀 수 있다. 이걸 바꿀 수 있다는 건 얘도 무슨 수일 수밖에 없어요? 실수일 수밖에 없지. 그지? 예담 이해되니? 요 자체 실수니까 실수들을 가지고 표현된 식이니까 실수겠죠? 그럼 2번도 마찬가지지? 2번도 우리가 곱셈 공식 변형 활용해 가지고 요렇게 바꿀 수 있잖아. 요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얘도 무조건 실수라는 얘기. 그래서 1, 2번은 실수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계산해보면 되죠. 요거는 전개를 시켜버릴까요? 전개시켜버리면 z 제곱 플러스 2z 플러스 1 그다음 마이너스 z 제곱 z 바의 제곱 마이너스 2z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는 얘랑 얘랑 지워질 거고 남아있는 부분들을 보면 요거는 z 마이너스 z바 하고요. z제곱 마이너스 z바의 제곱이랑 플러스 2로 묶고 z 마이너스 z바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z 마이너스 z바도 항상 실수일까? 우리가 z를 a 플러스 bi로 잡으면 z바는 a 마이너스 bi잖아. 그지? 그럼 뭐 특별한 경우들을 제외한다면 z에서 z바를 빼면 어떻게 되냐면 실수 부분이 사라지죠. 실수 부분이 사라지고 2bi라는 순허수가 된다고요. 그쵸? b가 0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그럼 얘가 순허수면 지금 요 부분이나 요 부분 둘 다 i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 그지? 이것도 뭐 합차 공식 한번 해주면 z 빼기 z바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i를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의 합이기 때문에 요거는 허수라고 볼 수 있겠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실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허수일 거고 문제에서 0이 아닌 복소수라고 말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그쵸 항상 허수일 것 같은데
아무튼 항상 실수는 아니죠, 확실히. 그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또 28쪽에 질문 있나요? 쌤, 예. 19번에 5번은 19번에 5번은 봐봐. 요거를 괄호가 사실 의미가 없는 식이잖아. 그러면 얘를 이렇게 봐도 되지 않아? z제곱에 z바의 제곱 요렇게 한 세트 묶고 또 z바 플러스 z 한 세트 묶고 그리고 1 두 개에서 2 이렇게 바라볼 수 있잖아. 그럼 얘가 확실히 실수고 얘도 확실히 실수니까 전체도 실수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5번은 확실하게 실수가 맞습니다. 자, 28까지 그럼 질문 없나요? 그러면 진도를 내가 보겠습니다. 유진이는 숙제 다 했나? 조금 나왔어. 조금 남았어? 자, 다음 페이지 29페이지 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복소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 유형 7A는 요 설명들을 잘 기억해야 우리가 복소수 계산을 할 때 좀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자, 여기 7번에 나와 있는 설명을 보면 1번은 켤레의 켤레 이런 뜻이죠. 그지? Z1이라는 복소수에다가 막대기를 하나 붙이고 위에 또 붙였잖아. 켤레의 켤레. 얘들아, 켤레의 켤레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지? 원래 복소수랑 똑같아지는 거죠. 켤레 복소수라는 게 허수 부분의 부호를 뒤집어란 얘기인데 뒤집었다 또 뒤집으니까 원래 거로 돌아오겠지. 그치? 그래서 켤레의 켤레는 자기 자신이다.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과 3번에 있는 얘기들은 요거는 이 두 가지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사칙연산과 켤레는 순서를 바꿀 수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겁니다. 2번, 3번은 같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Z1이라는 복소수랑 Z2라는 복소수가 있을 때 얘네 둘을 더한 다음에 통째로 켤레 씌우는 거랑 얘한테 켤레 붙이고 얘한테 켤레 붙여서 더하는 거랑 결과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똑같다. 그쵸? 그래서 이게 Z 그 바를 이용할 때 켤레를 이용할 때 아주 유용하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우리가 편한 방향으로 계산을 해나갈 수 있거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4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4번 문제에서는 이런 거는 처음에 각을 좀 잘 봐야 돼.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얘의 값을 찾으세요라는 문제인데 이거 이제 처음 스타트를 잘못 끊으면은 되게 헤맬 수 있거든요. 자, 이 두 가지 식을 일단 무작정 막 손대지 말고 잘 봐봐. 처음에 주어진 식을 잘 봅시다. 저걸 이용해 가지고 얘의 값을 구해라. 일단 우리 준혁이는 처음에 어떻게 좀 식을 변형을 줄까요? 알파가 알파 바 베타는 3. 거기서 베타를 그치. 그러니까 요 식의 양변을 베타로 나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알파 바는 베타분의 3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다시 켤레 복소수해서 알파 바 베타 요 식에다가 양쪽에 켤레를 이렇게 취한다. 여기도 켤레, 여기도 켤레. 자, 그러면 이 겉에 씌워진 켤레가 안에 켤레 붙으면 알파는 다시 알파로 돌아오겠죠. 알파 바는. 그리고 베타의 켤레가 붙은 요런 모양이 될 거고 3이라는 숫자는 실수였기 때문에 켤레 해도 아무 변화가 없겠죠. 요렇게. 그 다음엔요. 다시 베타바를 양변에 베타바를 나눈다. 그럼 알파는 베타바 분의 3. 근데 모양이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모양이 알파 분의 3이잖아. 알파 분의 3이니까 요거를
알파로 나누면 어떨까요? 그죠? 지금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준혁이는 그 나누기 베타 바를 한 건데 요거를 알파로 나눠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알파로 나눠도? 알파로 나누면 베타 바가 뭐랑 똑같다? 알파분의 3이랑 똑같다.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죠.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식의 모양들을 하나씩 적어보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원하는 모양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요걸 찾아가는 거. 그치?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준혁아? 거의 다 왔거든요. 지금 있는 걸 잘 조합하면 될 것 같은데. 베타 아까 알파가 음. 베타 분삼이었어. 요게 베타 바분의 3. 저기 알파바 알파 바 플러스 요거 거기다가 음. 알파 부분 대입해주고 여기 자리에다가 베타 바 분의 3을 넣자. 그리고 베타 분의 3은 알파바에서 그치? 여기 자리에다가는 요거 집어넣고 그치? 여기 자리에다가는 베타 분의 3 집어넣고 그럼 어떤 식이 나올까요? 베타바 분의 베타바 플러스 일단 베타 분의 3 먼저 이게 베타 분의 3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요거가 뭐가 되죠? 베타 요게 베타가 되나? 베타 바 아닌가? 이렇게 되지 않나? 그치? 그러니까 요게 베타 바 분의 3 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요거 분의 요거 이렇게 되는 거니까 3, 3 지워주고 베타 바가 되겠죠. 그쵸? 요렇게 바꿨어. 그러면 요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걸 요 모양으로 바꿨고 문제에서 알려준 게 요렇게 돼 있잖아. 그치? 그럼 이거와 이거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쵸? 이런 것들이 여러분 보여야 돼요. 이 지금 베타 플러스 베타 바분의 3이랑 베타 분의 3 플러스 베타 바랑 이거와 이거가 서로 간에 켤레복소수 관계가 있는 거야. 왜냐면 내가 여기다가 통째로 이렇게 켤레를 이렇게 붙이잖아요. 물론 우변에도 붙이고. 그러면 이 바가 요 더하기 양쪽에 붙을 수 있잖아. 아까 전체에다 바하든 바를 각각 붙이고 더하든 똑같은 거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바를 붙이는 행동은 이렇게 될 수 있죠. 여기에 바, 그 다음에 여기에 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럼 다시 또 이 바, 이 분수에 붙은 바는 분자의 바, 분모의 바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3에다가 바 붙여도 아무 변화 없고 베타 바에 바를 붙이면 이 바가 없어지겠죠. 바의 바니까. 그래서 요게 이렇게 사라져 버린다고. 이렇게. 그럼 이 모양이 우리가 찾으려는 모양이랑 완전 똑같죠. 그죠? 그러면 답은 이 마이너스 4i에 바 붙인 게 답인 거잖아. 그죠? 그럼 여기다 바 붙이면 부호가 바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찾으려는 요 놈의 값은 4i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식을 바꾸는 뭐 중간 과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것과 여기 나와 있는 얘가 서로 켤레복소수 관계야 라는 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이 마이너스 4i의 켤레 이렇게 답을 찾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자기가 한번 이렇게 저렇게 퍼즐 맞추는 것처럼 주어진 식들을 바꿔보셔요. 자, 그 다음에 유형 8로 넘어가면 유형 8에서는 우리가 복소수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많이 쓰는 풀이 방식인데 복소수 z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에서 복소수 z를 구하세요 그랬을 때 세보나 z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잡아요? a 플러스 bi로 잡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복소수를 표현할 수 있는 모양이지 요게. 요렇게 잡고 a, b는 실수 요렇게 조건 하나 달아주면 이게 거의 복소수 찾으세요 라는 문제에 어떤 맞는 키 같은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하면 풀 수 있어. 물론 이렇게 푸는 게 항상 가장 좋은 풀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잡고 풀면 z를 구할 수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 하나 풀어볼게요. 밑으로 내려가서 28번 한번 보겠습니다. 28번은 이렇게 생긴 식이 나왔는데 슬기야, 우리가 이 식을 좀 보기 좋게 정리를 하고 싶거든요. 이 큰 바 있잖아. 이 큰 바 어떻게 할까요? 이 큰 바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거
일단 이 큰 바 밑에 두 개의 괄호가 곱해져 있잖아. 그럼 이 각각의 괄호에다가 바 씌울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큰 바를 하나 지워주고 대신에 여기다가 바,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바 이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이제 두 번째 괄호 같은 경우는 바의 바니까 이거는 바가 사라질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두 번째 괄호는 그냥 바를 지워버리면 끝이야. 요렇게 지워버리면 될 거고, 요렇게, 그치? 그 다음에 앞에 괄호에 붙은 바도 사실은 얘한테도 각각 바 씌울 수 있잖아. 근데 뒤에다가 바 씌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럼 결국 이 바는 누구 거라고 생각하면 돼? Z한테만, 요렇게만 씌우면 되겠죠? 그래서 겉에 있던 큰 바를 요렇게 줄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를 전개 한번 시켜볼게요. 자, 전개 한번 시켜줘, 슬기야. 이렇게 그 다음에 그치, 요게는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조금 계산하면 요 마이너스 Z 바하고 요거하고 계산해가지고 2로 묶을 수 있겠네. 그치? 그러면 요렇게 하고 플러스 2로 묶어서 쓸게요. G 플러스 이렇게. 근데 2는 사라지고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얘기해준 조건을 다시 읽어보니까, 자, 복소수 Z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같을 때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린아, 보통은 우리가 Z를 A 플러스 BI로 잡잖아. 근데 지금같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같을 때 라는 조건이 있으면 이렇게 잡을 필요가 없네요. 어떻게 잡아도 될까? 그렇지, A 플러스 AI로 잡아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 똑같으니까 한 문자로. 그러면 Z를 이렇게 잡았다면 Z 바는 뭐가 돼요? 그렇지, A-AI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그 상황에서 Z랑 Z바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2A가 되는 거고, 자, Z랑 Z바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A제곱 플러스 뭐라고? A제곱이지. 그치, 뒤에도 A제곱이지. 그러면 2A제곱이네. 그렇지. 그래서 요렇게 A에 대한 식으로 잡을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이런 거 잡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당연히 이런 생각해야 돼. 우진아, A는 무슨 수? 실수. 그 머릿속에 계속 넣고 있어야 돼요. A는 실수인 상태로 좀 계산하는 중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Z 플러스 Z바가 2A고 곱하면 2A 제곱이라는 걸 여기다 넣으면 되지 이제. 그치? 그래서 우리가 찾은 식에다가 요것들을 여기 대입할게요. 그러면은 요거는 2A 제곱이 될 거고 플러스 여기에 2A가 들어가니까 4A는 0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2A로 묶으면 A 플러스 2는 0인 거니까 A가 0 또는 마이너스인데, 얘들아 지금 상황에 맞는 A 값은 누구야? 마이너스 2죠? 문제에서 여기 0이 아닌 복소수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A 값은 0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탈락, 얘가 A 값이다. 그러면 종교아마 A가 마이너스 2면 Z는 뭐예요? 아까 Z를 이렇게 잡았잖아. 그치? 그럼 A가 마이너스 2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 요게 Z죠. 그쵸? 자, 근데 마지막으로 Z 제곱의 값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얘를 제곱을 시킬 거야. 요렇게 제곱을 시킬 거야. 그죠? 자, 그럼 Z 제곱은 이거 전개하면 뭘까요? 4 2배의 얘 다 곱하는 거잖아.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i면 4가 아니고 8i 나오고, 그 다음에 끝에는 요놈 제곱이지. 요놈 제곱이면 뭘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i 제곱이 마이너스 1 되니까. 그래서 4가 결국 지워지면서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8i. 그치? 8i. z제곱은 8i 이렇게 잡혀. 그치?
요러한 문제.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도 z를 구하시오. 그래서 a 플러스 bi로 잡고 푸는 형태인데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같아요라는 조건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잡은 거죠. 요 모양으로 잡은 거. 그래서 요 조건이 없었다면 a 플러스 bi 이렇게 잡고 출발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여기 유형 9번에 있는 게 i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성질이지.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많이 내죠. i의 거듭 제곱. 자, 세보나. i는 그냥 i고 i 제곱은 뭘까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i의 세제곱은 뭘까요? 마이너스 i고요. i의 4제곱은 1이죠. 그럼 i의 5제곱은 다시 i로 돌아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i라고 하는 애는 거듭 제곱을 아무리 많이 해도 딱 이 넷 중에 한 가지로 정리가 되죠. 요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우리는 모든 i의 거듭 제곱을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4개 주기로 순환하기 때문에 4로 나눈 나머지가 중요하다. 그죠? 4로 나눈 나머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i의 97제곱을 만났어. i의 97제곱, 건우야. i의 97제곱이면 뭐랑 같죠? 97을 어떻게 해봐야 돼? 4로 나눈 나머지를 봐야지, 그치? 4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일까? 1, 그치? 1, 4로 나눈 나머지가 1. 그러면 얘는 i의 1제곱이랑 같은 거니까 그냥 i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치? 맞죠? 이게 이제 i가 가지고 있는 뭐 순환성, 주기성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우진아 31번 한번 해볼게. 31번 보면 이렇게 생긴 식이 나왔는데 이게 n 값이 자연수일 때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n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뭐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잖아. 그랬을 때 이 보기에 있는 것 값들 중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건 뭐냐? 이게 질문이지. 그죠? 그래서 제일 작은 숫자들로 확인해 볼게요. n이 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n이 1. 요렇게 생긴 식인데 n이 1이야. 그럼 무슨 뜻이냐면 1 플러스 i분의 1에서 끝이란 얘기예요. 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럼 만약에 n이 2면요?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는데 n이 2가 되는 순간에서 끝나는 거야. 지금 규칙을 봐봐. 1 나왔지. 그 다음 i분의 1 나왔지. 그 다음에 i 제곱분의 1 나왔지. i 세제곱분의 1 나왔지. 이런 규칙으로 쭉 나가야 돼. 근데 끝나는 지점만 얘가 정해주는 거야. n이 1이면 i의 1제곱에서 끝내란 얘기고 n이 2면 i의 제곱에서 끝내란 얘기야. 그러니까 n이 2일 때는 처음에 1 나왔죠. 그 다음에 i분의 1 쓰고 그 다음이 누구야? i 제곱 분의 1이잖아. 여기서 끝내라고요. 여기서 끝내면 n이 2일 때를 나타내는 식이 되는 거라고. 그럼 n이 3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방금 썼던 거는 일단 쭉 나와야 되겠지. 그지? 방금 썼던 거 3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붙여서 끝내라는 거지. 그 하나가 누구야? 그렇지, 그렇지. 요렇게 생긴 게 이제 n이 3일 때의 식이 되는 거야. 요런 의미인 거예요, 요 식은. 그죠? 한 개만 더 n이 4일 때까지 할게요. n이 4일 때는 어떻게 그럼? 방금 전에 썼던 거 그대로 쓰고 그리고 그치. 요거 정도 해보면 답 나오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요것들을 정리할 건데 요거 정리할 때 이제 i분의 1 같은 거는 사실은 이제 그 실수화를 해줘야 되잖아. 뭘 곱할까, 우진아? i를 한 번씩 곱합시다. 여기도 i 하나 곱하고 여기도 i 곱하고 그럼 얘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i. 그러면은 앞에 1 있었으니까 1 마이너스 i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일단 4번 합격. 그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앞에 두 개가 방금 했던 1-i잖아. 거기에 얘만 하나 추가된 거잖아. 근데 얘는 얘 자체로 얼마겠어?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하나 추가됐어. 그럼 1 지워질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돼 결과가? 마이너스 i. 자 그럼 1번 합격. 그죠? 자 그 다음에 n이 3일 때는 방금 전에 요거 세 덩어리까지 여기까지 다 계산한 게 마이너스 i였던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i 붙여주고 요것만 추가하면 되지. 근데 얘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제일 쉽냐면 여기다 그냥 i를 한 번씩 더 곱해버려 이렇게. 왜냐면 그렇게 하면 분모가 뭐 돼버리니까. 아 그죠? i 4제곱 1 돼버리지? 그럼 뭐예요? i지? 그럼 여기다가 i가 하나 더해지는 거네. 그럼 뭐야? 0이네. 그럼 0 합격. 그지? 자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계산한 게 0이라고 방금 나온 거잖아. 그럼 마지막은 요거 하나만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요놈의 값은 얼마야? 1이지. 그럼 1도 합격. 그럼 아직 안 나온 몇 번이 답이다? 5번이 답이다. 이런 식으로 i의 거듭 제곱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씩 계산해내면 됩니다. 자 32번은 약간 어렵지만 또 여러분들이 또 고민해볼만 하니까 이건 숙제를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으로 가서 유형 10번으로 갈게요. 복소수 문제를 많이 풀어봤던 친구들은 이 유형 10번에 나와 있는 이것들이 익숙할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거. 이 복소수 문제들 풀다 보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애들이거든. 이런 애들. 얘다마 익숙하니? 자, 이 앞에 있는 두 개 있죠? 요놈이랑 요놈은 이 두 개의 분수를 각각 뭘 시켜보면 옆에 게 나와? 실수화. 얘들아, 얘를 실수화 시키려면 뭘 곱하죠? 그쵸? 분모 분자에 1 플러스 i를 곱하지. 얘는요? 맞아. 그렇게 각각을 실수화 시켜보면 얘는 그냥 i가 돼버리고 얘는 마이너스 i 이렇게 간단하게 빠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애들 요것들은 그냥 전개시키는 거죠. 요거 두 개는 전개를 시켜보면 1이 사라지면서 2i 마이너스 2i 이렇게 간단한 모양으로 바뀌어. 그치? 그래서 이 모양들을 어느 정도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훨씬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어요. 이 지금 33번 같은 문제도 요거 1-i분의 1 플러스 i가 딱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슬기야 이거 보자마자 얘는 뭐랑 똑같다는 거 우리 알아? 얘는 뭐랑 똑같지? 이거. 딱 보면은 바로 느낌 오잖아. 이거 뭐지? 아 여기 써있는데 여기 써있죠? 얘는 뭐랑 똑같대요? i랑 똑같아요. 이 네모 박스가 i니까 이 문제는 그냥 이런 거야. fn은 i의 n제곱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쵸? 뭐 물론 이걸 외우지 않아도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거를 실수화 시켜보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겸아 1-i분의 1 플러스 i를 실수화 시키려면 뭘 곱해야 될까? 분모 분자에? 그치, 요걸 곱할 거잖아. 얘는 제곱되겠지. 그러면 분모는 합차 공식이죠. 합차 공식이라서 1-i 제곱이 될 텐데 i 제곱이 뭐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니까 요게 요렇게 되겠지. 그리고 얘는 전개시켜보면은 1 플러스 2i 플러스 i 제곱이잖아. 근데 또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지워져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2분의 2i가 돼. 2도 약분되니까 i 이렇게 간단한 모양이 된다. 그치? 그래서 이 과정을 계산하다 보면 많이 나오니까 그냥 딱 보면 아 얘는 i였지? 이렇게 기억할 수 있으면 편하다는 거야. 그죠? 자 밑에 있는 문제들 다 그런 방식으로 풀어나가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봅시다. 36번 한번 풀어보자. 36번 지금 설명한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36번 풀어보세요. 일단 어쨌든 z를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z를 일단 찾고 그 다음에 z의 n제곱이 양수가 된다라는 조건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풀어볼게요. 종겸아 z 찾았어? 네. 뭐 나왔어요? 그러니까 z를 우리가 a 플러스 bi로 잡고 집어넣어서 정리해서 a랑 b 나왔어요? 해볼게 그러면.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1 플러스 i 그 다음에 a 플러스 bi
그 다음에 플러스 i, 여기는 a 마이너스 bi 요렇게지. 전개시켜 주세요 이거. A 음. 마이너스 B 이렇게 하고 이거 아니야? A 플러스 B I a 플러스 pi 그 다음에 AI 플러스 ai 플러스 BI 그쵸. 근데 i 제곱 나왔으면 오케이. 자 뒤에 거 분배하면 AI 그쵸. 플러스 b입니다. 여기도 i 제곱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누구를 주인공으로 정리하라고? i를 주인공으로. 근데 b는 한번 사라져 버렸네요. 그쵸? 그러면 지금 실수 부분이 a 혼자네. a 혼자 실수 부분이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지금 i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2a 플러스 b i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게 지금 1 플러스 i하고 같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a가 그냥 얼마인 거예요? 1인 거야. a가 1인 거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요거의 개수인 1 돼야 되는 거고. 근데 a가 방금 1이라고 알았으니까 요게 2잖아요. 그죠? 그럼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 그래서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1입니다가 나오면 z가 나온 거지. 그치? 그럼 z가 뭐예요 지금? 1 1 마이너스 i 맞죠? 1 마이너스 i. 자 근데 이 1 마이너스 i라는 녀석의 특징은 제곱을 시켰을 때 1 마이너스 2i 플러스 i 제곱이 된다 그랬지 아까. 그러면 1이랑 얘랑 어떻게 돼? 없어져. 이렇게 되면서 z 제곱이 마이너스 2i예요. 그쵸? 그럼 순허수니까 얘를 다시 제곱해. 이렇게 되겠지. 그치? 요걸 요렇게 지금 제곱을 하자고요. 요렇게 제곱을 시키면 그러면 요게 4i 제곱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일단 실수까지 놨어. 실수까지 놨는데 아직 음수야. 그치? 그럼 요걸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뭐 하면 돼요? 다시 제곱해. 얘를 다시 제곱해. 이렇게. 그치? 그러면 z의 8제곱이 16 이렇게 되면서 처음으로 양수가 될 겁니다. 그 전에는 실수가 한 번밖에 안 나왔어. 마이너스 4만 실수고 뭐 5제곱, 6제곱, 7제곱 이런 것들은 다 i가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다 허수들이라고. 그치? 그래서 실수 상태에서 거듭 제곱해서 양수를 만들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8이 되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가서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음수의 제곱근의 계산인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오답률이 엄청 높아요. 시험에 나오면 그리 안 어려운 문제인데 많이 틀려. 많이 틀려. 조금 익숙치 않아서 그런데 자 다시 한번 기억을 좀 해봅시다. 자 요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핵심이죠. 요거 자, 우리가 i라고 하는 그러니까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허수를 계산하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약간 예상 밖의 부호 변동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a가 음수고 b가 음수일 때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ab가 된다. 그럼 갑자기 마이너스가 루트 앞에 생긴단 말이야. 그치? 이제 i로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면 왜 그런지는 파악이 될 거고요. 요거는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루트 안에 a하고 b가 있는데 만약에 얘도 음수였고 얘도 음수였다면 이 둘의 루트를 합칠 때 얘네 둘의 루트가 하나로 이렇게 합쳐질 때 그냥 이렇게 써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하나 새롭게 생긴다. i 제곱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하나 새롭게 생긴다. 음일 때만. 그지? 곱셈에서는 음일 때만 이렇게 마이너스가 생기고 그 다음에 나눗셈의 경우, 그러니까 분수의 경우에는 루트 b분의 루트 a가 자 루트가 또 합쳐져. 하나로 이렇게 합쳐질 때 우리 예상은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루트 앞에 또 마이너스가 갑자기 생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 어떨 때만 마이너스가 이렇게 갑자기 생기느냐? 음분의 양일 때. 분수의 꼴일 때는 분모의 루트 안에 음수가 있고 분자의 루트 안에 양수가 들어있는 상황에서 루트를 한 덩어리로 합치면 그 합쳐진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새롭게 하나 붙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 규칙을 잘 이해하고 활용해 줄 수 있어야 음수의 제곱근 계산이 돼요.
이거 매번 i로 다 빼가지고 계산하려고 하면 좀 귀찮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 자체를 암기하고 실전에서도 써줄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럼 39번으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39번. 39번은 우진아, 39번에 이런 식이 나왔잖아. 그치? 자, 이런 식을 딱 만나면 너는 보자마자 어떻게 식의 모양을 바꿔야 될까? 전개시켰다가, 그렇지, 맞아요. 전개를 일단 시켰다가 x, y가 주인공이 아니라 i가 주인공인 거야. i가. 그쵸? 복소수를 다룰 때는 늘 i를 기준으로. 그래서 실수 부분 x 플러스 y, 그 다음에 허수 부분 마이너스 2x 플러스 y, 요렇게 실수 부분 허수 부분으로 구분을 해줘. 그럼 그 다음에 우진아, 그게 는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는, 그렇지, 여기는 0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x랑 y 나오겠다. 둘이 빼면은 3x가 마이너스 3이니까 x가 마이너스 1인가요? 맞아? y는 몇이야 그럼? 마이너스 2지. 그치? 자, 봅시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걸 계산해 볼게요. 일단 x의 값, y의 값 다 아니까 여기다 그대로 집어 넣어줄게. 집어 넣어주면 예린아, 앞에 거 루트 몇이야? 그냥 그대로 대입만 했을 때 루트 마이너스 3이랑, 그치, 요렇게가 곱해져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요 분수는 이제 루트 마이너스 2분의, 그치,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를 계산하면 되는 건데, 이거부터 보세요. 이거 이제 곱셈이잖아. 곱셈. 그러면 요 놈에 루트가 합쳐질 거야. 루트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루트 안에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가 곱해지니까 6이 되겠지. 6이 될 텐데, 이 두 개의 루트가 하나로 합쳐지는 그 단계에서 요 루트 안에도 음수가 있었고 요 루트 안에도 음수가 있었으니까 이게 아까 말한 그 특수한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진 루트 앞에 뭐가 붙어야 된다?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야 된다. 그쵸? 그래서 요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6이다. 이게 쓰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요 분수도 볼게요. 요 분수도 일단 루트를 합쳐. 루트를 요렇게 합치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2 요렇게 합쳐질 건데, 얘담아, 요번에도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일까요? 루트 앞에? 아니죠. 얘는 지금 특수한 경우가 아니란 말이야. 나눗셈에서 특수한 경우란 음분의 양이라 그랬지. 근데 이건 음분의 음이잖아. 그럼 얘는 합쳤을 때 루트 앞에다 마이너스 안 붙이고 그냥 두는 거죠. 그리고 그냥 계산하는 거야. 그럼 루트 안에가 몇이 돼요? 6이 되지. 그래서 얘는 그냥 루트 6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루트 6, 얘는 플러스 루트 6이니까 둘이 더하면 답은 0입니다. 그치? 이게 음수의 제곱근을 포함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옆에도 같은 얘기. 옆에도 같은 얘기인데 41번 한번 풀어볼게요. 41번. 41번은 슬기한테 물어볼게요. 자, 슬기야, 41번에 지금 가족권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 가족권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루트가 두 개 있었는데 이 두 개의 루트를 하나로 이렇게 합쳤죠. 하나로 이렇게 합쳤어요. 근데 루트를 합치는 과정에서 뭐가 생겼어? 요게 생겼네. 요게 생겼다는 건 우리한테 뭘 알려주죠? 여기 앞에 있던 얘하고 얘가 둘 다 음수였어 라는 정보를 주는 거지. 그죠? 근데 뭐 마이너스 6은 당연히 음수니까. 그럼 이 m-7이 음수다. 그러면 m의 범위는 뭐가 돼요? 이게 0보다 작다잖아. 그치? 그럼 m의 범위는 뭐가 돼요? 이렇게 되잖아. 아,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의 개수는 몇 개? 6개지. 그지? 근데 6개라고 하면 틀려요. 많이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서 6개라고 하면 왜 틀릴까요?
이제 그래도 이제 수학 공부를 한 짬밥이 있는데 틀렸다라고 말하면 약간 의심되는 게 있잖아요. 뭐가 의심돼? 그렇지.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으려면 둘 다 음일 때 마이너스가 붙는 거 맞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0이면 여기 마이너스를 붙든 안 붙든 좌변 우변이 다 0이잖아. 그지? 그럼 그때도 이 등호가 성립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래서 m-7이 0이랑 같아도 그래도 0은 마이너스 0 이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자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에 이쪽 m-7이 0일 때도 이 등식은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등호를 붙여주셔야 돼요. 그럼 등호를 붙여준다? 그러면 자연수 m의 개수 몇 개가 돼? 7개가 돼. 그치? 그러면 나 한번 봐봐요. 나. 자, 나에서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분수가 있었는데 자 여기 있던 루트랑 여기 있던 루트를 하나의 큰 루트로 합쳤단 말이야. 이렇게 큰 루트로 합쳤어. 근데 큰 루트로 합치면서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생겼네? 그지? 그럼 예린아 어떨 때 분수는 마이너스가 생긴다 그랬죠? 그지? 얘가 음이고 얘가 양일 때 마이너스가 생긴다 그랬죠? 그러면 분자가 양인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고 그럼 우리는 얘가 음인 것을 조건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럼 n-6이 어땠다? 그럼 아까 저기 0도 된다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럼 여기다가 이거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번엔 아니죠? 이번엔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분모에 있는 거잖아. 어떤 상황에서도 수학 문제 풀다가 분모가 0 되게 만들면 안 돼요. 그쵸? 그런 분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분모는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등호 없이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n은 6보다 작다가 되는 거니까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는 몇 개겠어? 5개인 거예요. 그죠? 5개. 그치? 그래서 요거는 5개. 그러면 그 개수를 각각 라지 mn이라고 했으니까 2개 곱하세요. 이렇게 둘이 곱하면 35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치? 그리고 함정 문제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거. 함정. 조심. 실전에서 이제 이런 거 나오면 한 절반 이상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소수 단어는 여기까지고요. 32쪽부터는 2차 방정식으로 갑니다. 2차 방정식. 자, 2차 방정식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초반부는 많이 나오니까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데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살짝 기억해보면 우진아 2차 방정식을 푸는 풀이 방법은 뭘까요? 제일 흔하게 쓰는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 그지? 인수분해 갖고 푸는 방법. 그지? 근해 공식 써서 푸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사실 모든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인수분해 하거나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쓰는 건데 고등학교로 오면서 달라진 지점은 근해 공식을 썼을 때 무슨 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허수가 등장할 수 있죠. 중학교 때는 그럴 때는 해가 없다라고 말했지만 이제 고등학교 때는 허수를 배웠기 때문에 2차 방정식에 근은 무조건 있어. 근데 그게 실근일 수도 있고 허근일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중학교 때는 안 만나봤던 문제가 요런 2번 같은 거죠. 2번 이거 요거 한번 여러분 풀어보시는데 방법은 기억하니? 예린아 요런 거 풀 때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방법 기억나? 그치. 보통 정석적인 방법은 이 최고차항을 유리수로 만들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치? 그럼 얘를 유리수로 만들려면 뭘 곱해야 되지? 그치. 식 전체에다가 루트 3 플러스 1을 먼저 쫙 한번 곱해주세요. 쫙 한번 곱해가지고 요 자리가 유리수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한번 잘 해봐. 근데 이게 루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하던 인수분해보다 약간 어렵긴 한데 인수분해 할 수 있거든요. 자, 이거 한번 곱해가지고 식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한번 시도해 봅시다. 풀어보세요. 2번.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루트 3 플러스 1을 곱했을 때 맨 앞부분은 2x제곱이 된다는 거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곱해질 거니까 원래 2 마이너스 루트 3이 있었는데 거기에 루트 3 플러스 1을 곱했다. 그리고 끝에 마이너스 루트 3이 있었는데 거기에 루트 3 플러스 1을 곱했다. 이런 상황이죠. 그럼 요 가운데 부분, x가 빠졌네. 이렇게. 자, 가운데 부분, 요 부분만 좀 계산을 해주면, 여기가 얘도 아마 뭐 나와? 계산하면 1 마이너스 루트 3. 앞에 부호는요? 플러스. 자, 요렇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얘를 인수분해를 잘 해주면 되겠죠? 우선 앞에 2가 있으니까 1, 2 해주시고, 여기 루트 3과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두 가지로 볼게요. 그러면 루트 3이랑 루트 3 플러스 1을 일단 요렇게 배치를 하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게 하려면 2랑 곱해지는 요 놈한테 마이너스, 요 놈한테 플러스 이렇게 돼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x자를 이렇게 곱해보면 요게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되고, 여기는 루트 3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둘이 더하면 나오네, 그지? 1 마이너스 루트 3 나오네. 요게 맞는 조합인 겁니다, 지금. 그쵸? 요게 맞는 조합. 여기 x 하나씩 요렇게 달라붙어 있을 거고,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의 괄호를 쓰는 거니까 인수분해된 결과는 x 마이너스 루트 3 그리고 2x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2다. 요렇게 돼서 그럼 얘들아, x값 두 개가 얼마랑 얼마예요? 루트 3이랑 이렇게 되겠지, 그치? 요렇게 두 개야.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양수고 이거는 음수니까 양수인 얘가 알파가 되는 거지. 문제에서 알파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그치? 얘가 알파, 얘가 베타. 그럼 알파 플러스 2 베타의 값은 알파가 루트 3이고요. 베타에다가 2배 해라. 그럼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이렇게. 그치? 그럼 답이 뭘까요, 얘들아? 이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이렇게 무리수가 있을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유리화시키고 푸는 겁니다. 루트가 포함되어 있어서 인수분해를 좀 주의해서 해줘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유형 2번은 한 근이 주어진 경우니까 이거는 제목만 읽어봐도 우진아 어떻게 풀어야 돼요? 한 근이 주어진 경우래. 2차 방정식에 이렇게 한 근이 1일 때 이렇게 나와 있어. 어떻게 할 거야? 한 근이 1일 때. 한 근이 나와 있어. 아니 2차 방정식에 한 근이 1이에요 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거 물어본 거잖아. 대입해야지, 그치? 이 유형은 다 대입해서 출발하는 거지. 근데 이제 5번 문제처럼, 자 5번 문제는 뭐 이것도 한 근이 2라고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2를 대입할 거예요. 근데 5번 문제에서 조심할 부분은 다른 데 있죠. 자 5번 문제를 읽었을 때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싶은 부분 예린이 보여? 뭘 조심해야 될까? 5번 문제를 풀 때는 A가 0보다 크다? 5번 문제. 5번 문제 조심할 부분은 뭘까요? A가 1보다 크다. 1보다 꼭 클 필요는 없어요. A가 1이 아니다. 그치? A가 1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 문제를 풀 때 이렇게 x제곱 앞에 뭐가 붙어 있으면 항상 요거는 주의를 해줘야 돼요. 그치?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지금 대놓고 2차 방정식 이렇게 딱 못을 박았잖아. 그러면 이 빨간 색칠한 부분은 절대로 0이 돼서는 안 되지. 그치?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서 요거는 따로 체크해놓고 가는 거야. 이거 A가 1이면 안 되네. 그치? 요거를 딱 적어 놓고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치?
그럼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대부분은 요게 풀이 과정에 영향을 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딱 체크해놓고 가기. 자,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유형 3번은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이다. 절대값 기호. 기억나죠? 우리 절대값 기호 포함한 거 개념 원리에서 해봤는데, 얘들아,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을 푸는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뭐였죠? 무엇을 나누어서 푼다? 예를 들면 네가 7번 같은 식을 딱 만났어. 이걸 풀으래. 그럼 처음 출발 어떻게 할 거야? 응?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로 계산할 수가 없잖아. 그럼 절대값을 좀 없애야 계산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절대값을 막 함부로 그냥 지울 수는 없잖아. 왜?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 식이 요 안에 게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풀어야지 풀리겠어요? 아, 이거 어떻게 좀 해? 자, 따라하세요. 구간을 나눠서 푼다. 구간을 나눠서 푼다. 구간을 나누려면 경계선이 필요하지. 자, 이런 문제에서는 경계선이 얼마겠어? 1이 경계선이지. 그치? 기억나죠? 절대값 안에 있는 부분을 0이 되게 만드는 x값, 거기가 경계선이라 그랬지.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보면 보자마자 1번 x가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2번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딱 구간을 나누어서 스타트하는 거지. 그치? 이게 절대값을 포함한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7번은 쉬우니까 해보시고 우리는 9번을 해보겠습니다. 9번. 자, 9번 문제는 절대값이 2개 들어가 있는 문제죠. 9번 문제. 그런데 처음에 절대값 모양이 아니라 살짝 다르게 써놨는데, 여기 지금 요 부분 있잖아. 요거는 나올 때마다 얘기하죠. 얘는 절대값 기호하고 100% 똑같은 뜻이라 그랬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요렇게 받아들여도 됩니다. 요거 플러스 절대값 x-1은 4-2x제곱. 자, 이런 문제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럼 얘를 한번 풀어볼게. 이제 전우도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어떻게 시작해야 되거든요? 구간을 나눠서 푼다. 그죠? 구간을 나누려면 경계선이 필요하죠? 지금 이 문제에서는 경계선을 어디로 봐야 돼? 얘가 얼마가 되는 지점? 0이 되게 만드는 x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절대값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죠. 그러면 얘가 0이 되게 만드는 x값 얼마예요? 1이지. 경계선이 몇 개야? 경계선이 3개야? 방금 2개 말했죠. 그죠? 경계선 2개입니다. 1과 마이너스 1이 경계선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간을 나눌 건데, 구간을 나누는 경계가 2군데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1에서 한번 잘라주고 1에서 한번 잘라줄 거야. 그럼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눠졌다, 건우야? 3개로 나눠졌다. 그치? 요쪽 구간, 그리고 가운데 구간, 그리고 오른쪽, 요렇게 3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푼다. 요게 이제 정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1번 구간, 여기를 2번 구간, 여기를 3번 구간 이렇게 불러볼게요. 자, 그럼 1번 구간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겠고, 2번 구간은 x가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일 때 이렇게 되겠고, 자, 3번 구간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겠죠? 구간을 나눌 때는 이 경계선의 값도 한쪽에 포함시켜줘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냥 보통 우리는 그냥 관습적으로 그냥 오른쪽에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2번 구간에 마이너스 1을 포함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고, 3번 구간에 1을 포함시켜서. 그래서 지금 이쪽에만 등호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등호, 여기 등호. 자, 그러면 1번 구간을 풀 때는
슬기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요 빨간 거, 그 다음에 초록색 둘 다 부호가 뭐예요? 음이죠, 그쵸? 그럼 둘 다 어떻게 꺼내야 돼? 마이너스 붙여서.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꺼내야 되겠지, 식을. 자, 그런 다음에 이거 좌변으로 다 넘겨버리면 2x제곱 그리고 뭐 돼요? 그치, 이건 사라졌으니까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2로 한번 어떻게 할까? 나눕시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1, 2의 풀마 이렇게 되겠죠. 그럼 x는 뭐 또는 뭐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우리는 해를 두 개를 찾은 건가요? 그럼요. 맞아. 구간을 나눠서 풀었을 때는 무조건 이 구간 자체가 조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서 두 개의 근을 얻었다면 이 두 개가 이 범위에 들어가나를 봐야 되고, 지금의 경우에는 둘 다 어때요? 둘 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구간에. 등호 없잖아, 그치? 둘 다 해로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구간에서는 해가 안 나온 거야. 얘도 탈락, 얘도 탈락. 이렇게. 자, 2번 구간으로 갑니다. 2번 구간. 우진아, 2번 구간에서는 빨강은 뭘까, 부호가? 2번 구간에서는 빨강의 부호가 뭘까요? 이 구간 안에 있는 숫자를 아무거나 하나 가정해. 이 구간 안에 있는 숫자를 아무거나 하나 가정해. 얼마로 가정할래? 0으로 가정해. 세상에서 제일 부호 판단하기 쉬운 게 0이지. 그럼 x를 0이라 가정해봐. 그럼 빨강이 뭐니? 초록은 뭐니? 그래, 그렇게 부호 판단하면 된다고. 그지? 그러면 빨강은 그대로 꺼낼 거고 초록은 어떻게 꺼낼 거야? 마이너스 붙여서 꺼낼 거지. 그럼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맞죠? 우변 그대로 4 마이너스 2x제곱. 자, 그럼 x가 사라질 테니까 이항시키면 2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x값이 뭐뭐 나와? 2 지우고 인수분해하면 1 또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럼 이거 우리 지금 해를 두 개 찾은 건가요? 그러면 누구만? 마이너스 1만. 그치? 범위에 들어가는 애만이니까 얘는 합격, 얘는 탈락.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자, 마지막 구간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양일 겁니다. 양. 그래서 앞에 것도 그대로, 뒤에 것도 그대로 나올 거고요. 넘겨가지고 정리하면은 이거 사라질 거니까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 2로 나눠서 인수분해하면 x값은 1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역시 이 범위에 들어가는 애만 답으로 인정되는 거니까 1만 답으로 인정되는 거죠. 얘는 탈락이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세 구간을 모두 체크했더니 x값은 두 개 나온 거예요. 1 또는 마이너스. 그것들의 합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답은 0이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푸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유형 4번은 판별식이죠? 여러분 판별식은 다 아니까 판별식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알죠? 그래서 판별식 문제들은 풀어보시고요. 어려운 문제는 딱히 없어요.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34쪽에 있는 것도 대부분 다 판별식을 이용해가지고 푸는 문제들이니까 판별식을 통해서 풀어보시면 되겠고 34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두 문제만 풀어보고 오늘 진도 마치겠습니다. 자, 34쪽에 15번 하나 볼게요. 15번. 자, 좀 복잡하게 생겼지만 어쨌든 얘가 뭐 어떤 근을 갖는지를 막 얘기하고 있잖아. 뭐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중근인지 뭐 서로 다른 두 허근인지 이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처음 출발은 이 식의 판별식으로 출발해야 돼. 자, 세보나 요 식의 판별식 가보자. 짝수 공식 가보자.
b제곱 마이너스 일단 괄호로 한번 쓸게요. 마이너스 a 괄호 그냥 a라고 쓰면 되나? 마이너스 a 플러스 2b 마이너스 a분의 c 맞죠? 그쵸? 자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분배를 해.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요게 눈에 딱 띄어. 요렇게 세 개. 요렇게 세 개가 준호가 뭐가 됐다? 완전 제곱식이 됐지. a-b의 제곱 플러스 c 요런 모양입니다. 그지? 이게 지금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에요. 판별식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얘를 보고서 기억, 니은, 디귿을 판단해 보면 되겠네. 자 일단 c가 0보다 크면 그랬죠. 근데 요 식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요 a-b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제곱이 일단 붙어있기 때문에 이건 a, b 값과 관계없이 0 이상이다가 보장이 되죠. 그죠? 제곱이 붙어있으니까 0 이상이다가 보장이 돼. 그 상태에서 만약에 c가 양수다. 여기서 c가 양수면 이 전체적으로 다 0보다 어떨까? 크겠죠. 그죠? 앞부분은 0 이상. c가 만약에 0보다 커라는 조건만 있다면 이 전체적으로 0보다 크다라고 확신할 수 있잖아. 그럼 그렇게 되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 거 맞잖아. 그치? 그래서 기억이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서 뭐라 그랬냐면 c가 0이면 그랬어요. c가 0이면 자 얘가 0이야. 얘가 0이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는 0인가요? 이 전체식이? 그건 아니죠. 이 앞부분이 0 이상이라 그랬지 이 a-b제곱이 무조건 0인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걸 중근을 갖는다 라고 하면 오바지 오바. 너무 오바한 거고 이건 뭐라고 말해야지 맞냐면 이 끝부분이 0이라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0 이상이다는 확실하잖아. 그러면 중근을 갖는다가 아니라 슬기야 뭐라고 그래야 돼? 그치 실근을 갖는다라고 말해줬어야지 적당한 거지. 중근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일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으로 가서 자 만약 A와 B가 같고 A와 B가 같다 그러면 이 A-B제곱 이거는 확실하게 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A랑 B가 같으면 그러면서 C가 0보다 작아요. 얘가 그러면 음수예요. 얘가 음수. 그럼 건우야 이 식의 값이 전체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그치 이거 전체적으로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게 되겠지. 그래서 디귿도 맞다. 답은 3번 이런 식으로 자,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17번 풀어볼 건데 그 17번 위에 있는 유형 6에 보면 이런 설명이 있죠.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도 얘기한 건데 자, 완전 제곱식이라는 표현 그리고 중근이라는 표현 그리고 요거 판별식은 0이다잖아. 판별식은 0이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은 거의 한 세트처럼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치? 어떤 2차 방정식이 완전 제곱식은 0 꼴로 인수분해가 되면 그게 중근을 갖는 거고 그때의 판별식이 0인 거기 때문에 요렇게 세 가지는 한 묶음으로 머릿속에서 그려놓으라 그랬죠. 그쵸? 한 세트로. 자 그리고 17번 문제로 가보면 17번 문제에도 지금 어떤 표현이 있니? 17번 문제 중근을 가질 때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종겸아 중근을 가질 때 그랬으니까 이 식에 뭘 활용해 볼 거예요? D는 0이다. 판별식은 0이다를 활용할 거죠. 자 그래서 일단 판별식을 써볼 건데 지금 여기 앞에 2가 붙어 있잖아. 요럴 때는 판별식에 짝수 공식으로 가는 게 편하겠지. 짝수 공식 알죠? 지금 여기 2가 붙어 있으니까 짝수 공식 쓰면은 이 떼버리고 요 놈을 어떻게 하면 돼? 제곱하고 빼기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게 판별식의 짝수 공식이지. 그지? 그럼 지금 어차피 A에 들어갈 숫자는 1이니까 안 써도 되고 C가 이거 통째 아닐까? 마이너스 M제곱
쓰는 거지. 마이너스 요렇게, 그치? 자, 이게 판별식이야. 근데 이게 뭐가 돼야 돼? 0이 0이 돼야 돼. 중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얘를 정리해보면 m제곱 플러스 2am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b는 0이니까 m제곱 하나 지우면 요런 식이 남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풀면 여기서 막히는 거야. 그치? 자, 문제에서 단순히 중근을 가져요 라고만 말한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같이 써 있어요?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런 말이 써있지. 이거 예설아 무슨 뜻이지? 세 글자로. 항등식이지, 항등식. 그치? m에 대한 항등식.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판별식에서 얻은 이 식은 m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래서 예린아, 누구를 기준으로 정리해라? m을 기준으로 정리해라. m에 대한 항등식이면 m이라는 문자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m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얘네들은 2a 빼기 1m 그리고 뒤에는 a제곱 마이너스 b는 0 요렇게 정리가 돼야지. 그리고 이게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돼야 되니까 얘가 0이고 and 얘도 0이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값은 2분의 1 a가 2분의 1인 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b는 4분의 1 이렇게. 그쵸? 그러면 여기다 12 뿌려주랬네. 12 분배시켜라. 그럼 6 더하기 3 되는 거니까 9가 되겠네요. 1번. 그쵸? 이렇게 판별식을 이용해 갖고 푸는 문제. 그래서 오늘은 34까지 하겠습니다. 34까지.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28까지였으니까 28까지 도장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 도장 받은 친구들은 34쪽까지 좀 풉시다. 지금 한 20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도장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오늘 숙제 하시면 되겠습니다.